안녕하세요. 깡교수의 통증 홈 테라피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강명화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사실 면역력만 높으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개인위생 신경 쓰시고 면역력 잘 챙기셔서 이 어려운 시간 모두 잘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는데 그것이 위 때문이라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목이 안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근육이 긴장되어서 그렇다. 근육이 긴장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근육이 증상을 나타내야 통증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 증상 부위는 대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 그러면 가해자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가해자. 그래서 그럼 가해자가 누굴까? 이 시간에는 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걸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절과 근육은 오장육부에 관할구역이 있다? 네, 맞아요. 오장육부는 각자 그 관절과 근육의 관할구역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 발생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조절력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에너지를 아껴야죠. 그래서 관계된 관절과 근육에 통증을 유발시키거나 불편감을 주게 돼요. 불편감을 주게 되면 안 움직이죠. 그럼 움직임이 제한되죠.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면 일단 사용하는 힘을 아낄 수가 있어요. 힘을 아끼게 되면 이 힘을 가지고 장부 스스로 자연적으로 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유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연 치유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 치유력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 자동차가 이제 그 방전이 되었어요. 방전이 되었으면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충전시키는 우리도 인체도 보면 이렇게 충전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음식도 그 중에 하나고 운동도 그 중에 하나고 기타 등등 뭐 ATP 생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자극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이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스 앤 터치. 건드려라. 그러면 건강해진다.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좋아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지우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일단 위와 관계되어 있는 5개의 근육을 알아볼 거고요. 5개의 근육을 알아볼 거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도 한 5가지 정도 제시를 해볼 거예요. 먼저 위와 관계되어 있는 근육을 알아볼게요. 바로 대흉근, 쇄골지예요. 이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하거든요. 대흉근. 그래서 윗부분, 우리가 위와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흉근, 쇄골지, 이 부분은 대흉근, 흉골지. 그래서 여기는 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간과. 이 늑골지가 또 따로 있죠. 대흉근, 늑골지. 이런 관계된 근육이 있다. 두 번째 관계된 근육은 바로 흉쇄유돌근이에요. 이 부분 쇄골과 이 부분 유양돌기, 귀 뒤에 톡 튀어나온 뼈예요. 톡 튀어나온 뼈. 그래서 이 부분을 잇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또한 여러 가지로 위경과 또 대장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 여기 보면 경동맥이 또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혈관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마사지 주는 테크닉도 있죠. 네, 이런 거. 또 세 번째, 경추신전근이 있어요. 경추신전근은 하나의 근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늘어날 수 있는 모든 근육들을 다 경추신전근에 포함을 시키죠. 사각근 같은 경우에는 뭐 호흡과 관련된 근육이 돼요. 호흡근인데, 그럼 경추신전근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굴곡근이에요. 굴곡근. 그래서 이 굴곡근과 신전근의 기랑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굴곡근이 3이라는 숫자를 잡아당겼으면 경추신전근도 3이라는 숫자가 늘어나줘야지만 불편함이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신전근은 대부분 늘어나는 근육인데, 늘어나서 이완성 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이완성 긴장. 이완성 긴장이 생겨서 아픈데, 여기서 너무 많이 풀어줘도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견갑거근이에요. 견갑거근은 보시다시피 어깨를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어깨를. 이 경추 1번부터 쫄로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이렇게 경추에 붙어가지고 이 어깨를 들어 올려주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잡고 있는. 우리가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소화가 안 돼갖고 뭔가 위가 더부룩해요. 위가 더부룩해. 더부룩하게 되면 사실 호흡이 잘 안 돼요. 호흡이 잘 안 되는데, 이 호흡이 잘 안 되게 되면 어깨를 들거나 또는 흉곽을 들어 올리면 호흡이 편해지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견갑거근은 단축이 생기겠죠. 단축성 긴장. 단축성 긴장이 생기게 되면 또 고개 회전이라든가 고개 숙임 같은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 세 번째는 견갑거근을 알아봤고요. 네 번째 완요골근. 뭔가 숫자를 잘못 헤아린 것 같아요. 그쵸? 흉쇄유두근이 두 번째고 여기가 이제 그 경추신정을 세 번째면 우리 견갑거근은 4번인데 돼지 새끼네요, 제가. 네 번째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 지우고 다섯 번째 완요골근. 완요골근은 상완골에 붙어 있어서 요골과 상완골과 요골에 붙어 있어서 움직이는 근육인데, 가만히 봤더니 대장경의 하편 곡지라는 혈이 또 연결되어 있네요. 곡지. 근데 대장과 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는 수양명 대장경, 위는 조경명 대장경. 양명이라는 혈이 같은 거, 양명이라는 단어가 똑같죠. 그래서 위치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을 하는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곡지라는 혈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체의 에너지를 충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충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자극을 주게 되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에너지 충전. 그래서 이 자극점의 그 위에 모여린 중안을 자극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중안은 명치 끝과 배꼽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정확하게 딱 위치를 모르겠어. 괜찮아요. 그냥 지그시 눌렀더니 압통이 느껴져요. 이런 자리가 바로 이 기체가 생긴 곳이에요. 다. 그럼 이런 곳들을 지그시 누르고
호흡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은 결국은 이 내장기하고 연관이 깊거든요. 이 내장기의 자율신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절이 되죠. 조절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힘이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도 괜찮고 그럴 힘이 없으시면 이곳에 야구공 같은 걸 대시거나 또 내 주먹, 자기 주먹 쓰셔야 돼요. 자기 주먹 대고 이 중안에다 대고 엎드리시는 거예요. 엎드리세요. 엎드려서 또 뭐 하셔야 돼요? 호흡하셔야 되겠죠. 이러면 또 좋아지는 그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자극 방법은 바로 뒤에 있는 척추 라인을 자극시켜줘라. 그래서 이 부분도 얘는 바로 그 후두하근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풍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는 아문, 천주, 풍지 뭐 이런 혈자리가 있죠. 천주, 풍지 이런 혈자리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내가 혼자 하긴 뭐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공. 또 여기는 막대도 괜찮아요. 막대. 한 3에서 4cm 정도의 어떤 그런 막대를 대고 좌우로 이렇게 걸쳐 놓고 고개를 이쪽으로도 돌려보고 이쪽으로도 돌려보고 했더니 어느 부분에서 어떤 통증이 느껴져. 그러면 그 통증을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를 느끼시면서 호흡을 하다 보면은 이 또한 신체가 건강해질 때 도움이 된다. 방법은 이렇게 쓰시면 돼. 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대추혈, 탁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날개 축지 가운데 이런 부분. 또 하나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여기 흉추 12번 이런 부분은 횡격막과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을 하고 또 완요골근과도 이제 연관이 있어요. 완요골근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공을 대고 이렇게 누르다 보면은 특별히 아픈 곳을 찾으셔서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아픈 곳을 찾아서 이렇게 아프지만 참을 수 있을 만큼 느끼시면서 호흡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적은 바로 가슴 부위. 가슴 부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정과 연관이 깊다. 결국 호흡이 안 되는 것들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체증을 가져올 수가 있어서 감정 조절은 감정 조절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 또는 이모션 핑거 테크닉 이렇게 해서 그냥 손가락 그 손끝으로 이렇게 톡톡톡 치다 보면은 특별히 예민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쳐보고 이렇게 쳐다 보면은 예민한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을 느끼시면서 또 호흡. 이게 힘들어? 다이소에 가면은 팡팡이라고 팔아요. 팡팡이. 저 다이소 직원 아닙니다. 제작도 안 했어요. 이 팡팡이를 가지고 또 가볍게 통통통통 두드기시면 또 도움이 되죠. 또 네 번째 자극점으로는 교근, 깨물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음식을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인데요. 우리가 긴장도가 높으면 입을 그냥 앙다물고 있어요. 앙다물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교근이 긴장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교근이 긴장됨으로 인해서 사각턱도 만들어주고 사각턱 또 이제 턱관절 두통 뭐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 다 유발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일로 지나가는 뭐 3차 신경통 이런 것도 뭐 다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근육을 잘 풀어줘라. 그리고 이 전두골 앞머리 있잖아요. 앞머리 부분도 약간
뚜껑을 연다는 느낌을 가지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양손 엄지하고 또 중지 자기 손으로 하는 거니까 엄지와 중지를 해서 얘를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올린 듯한 느낌을 쓰게 되면 이 또한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말씀드릴 건데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4가지의 방법을 먼저 쓰신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스트레칭을 먼저 하게 되면 스트레칭에 대한 예민도가 상당히 높으면 하기 싫거든요. 또 써야 할 곳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쓰게 되죠. 다른 곳을 쓰게 되면 그 또한 또 부정열을 또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4가지 방법을 한 다음에 이런 스트레칭 방법을 권유하고 있어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소화가 잘 안 돼. 이게 더부룩해요.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되거든요. 숨쉬기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깨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들어 올리다 보면은 이 유양돌기와 이 어깨와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짧아져 있어. 그러면 얘를 스트레칭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깨는 살짝 내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고 이 유양돌기를 쭉 늘리는 거죠. 쭉 늘리게 되면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오른쪽과 왼쪽을 느낌이 달라요. 대부분. 양쪽이 다 아프다 이거는 좀 약간 심각성이 있는 건데 대부분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이 안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만약에 오른쪽을 돌렸었을 때 45도 각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당기네, 좀 불편해.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느끼면서 그냥 호흡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근데 왼쪽으로 45도 각도로 해봤더니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럼 굳이 여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느껴지는 쪽만 좀 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어깨 마찬가지예요. 어깨 들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를 내리시고 이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쭉 돌리는 거죠. 돌려봤더니 어느 부분이 뭔가 불편한 것이 느껴져.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호흡하시면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났으면 턱을 이렇게 위로 쭉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굴곡근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혈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호흡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신전근 뒤에 늘어나서 긴장된 근육을 지나치게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러한 굴곡근을 스트레칭 시켜주셔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견갑근을 스트레칭 해줘야 되는데요. 견갑근 스트레칭 해줄 때 견갑근이 이 뒤에 후두하근부터 어깨 올림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붙어 있거든요. 사선으로 붙어 있는데 이 사선으로 붙어 있는 이 부분도 그냥 똑바로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스트레칭 하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을 고개를 돌리셔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견갑근 스트레칭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스트레칭 할 때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을 제한시켜 놓는 거. 팔을 제한시켜서 오직 여기만 목 근육만 스트레칭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2차 부상 네.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죠. 저는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2차 부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2차 부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2차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테크닉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 교수의 통증 홈테라피는 실질적으로 제가 통증과 체형 관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관리사가 해야 할 부분이 따로 있고 본인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또 집에서 편안하게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만든 거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